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장의 종목을 읽자 전업 트레이더 유디입니다. 오늘 정말 월요일날 장이 너무 안 좋았죠. 네.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올린 녹화한 영상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좀 걱정이 되는 자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월요일날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네. 참 이런 장 상황을 겪게 되면 참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죠. 네. 많은 투자자분들. 자, 일단은 제가 오늘 녹화를 하게 된 거는 이런 하락장에, 이런 하락장에도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그런 팁을 드려보고 싶어서 녹화를 하게 됐어요. 사실 이렇게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하락장에는 정말 넋 놓고 지켜봐야 할 때도 있거든요. 진짜 마이너스 폭이 너무 커서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식은 대응이거든요. 주식은 대응이 참 중요한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에도 이 투자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약간은 있기에 제가 그동안 주식을 하면서 알게 되었던 그런 간단한 이런 하락장에도 대응을 할 수 있는 팁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여러분 힘내시고요. 일단 자, 코스피, 코스닥 간단하게만 일단 자, 차트 기준일 월요일로요. 네. 월요일로 해서 간단하게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지금 진짜 코스피 차트인데 음봉을 길게 만들면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세기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 지금 하락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 같은 경우는 지수 하락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내일 단기적으로 장 초반에 화요일 장에 장 초반에 오전 장에 올릴 수는 있지만 추세로 봤을 때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뭐 제 작은 소견이지만은 하락이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에 진짜 9시 땡 하자마자 올렸다가 다시 또 음봉으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지수가. 그 점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뭐 월요일 장에 기간이 많이 들어왔지만 결론적으로는 외국인도 많이 매도를 했거든요. 들어왔죠. 결론적으로 외국인이 팔았어요. 기간도 개인도 많이 팔았고. 자, 그러면 자, 코스피 차트를 간단하게 분석하자면 일단은 하락이 어디까지 하는지를 지켜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화요일 장 오전에 양봉을 만들면서 오르는 것처럼 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대외적 여건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시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 화요일 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쉽진 않을 겁니다. 쉽진 않을 거기 때문에 진짜 이런 하락장에는 정말 잘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984포인트가 저점인데요. 이 선을 뚫고 내려가면 안 될 텐데, 자, 일단은 대강 한 2000선 반드시 지지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지지 라인이 혹시 무너지게 되면 정말 시장이 바닥 찍을 때 그때 대응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락을 대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목을 손절을 하시든지 현금화 하시든지 일단 어떤 대응책을 나름은 다 마련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딛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그림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뭐 여러 유명하신 전문가분도 많지만 저도 제 채널을 지금 운영하고 있기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2000선이 혹시 벗어났을 경우에는 아예 시장의 개인분들은 참 이렇게 단타로 매매하기가 참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해서 놔뒀다가 시장이 확실하게 반등이 들어올 때 그때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2000선이 진짜 무너져고 반등이 안 나오고 계속 무너졌을 경우에는 말이죠. 자, 코스피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지금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코스닥 차트입니다. 코스닥은 진짜 오늘 마이너스 4%를 찍었는데요. 정말 무섭죠. 네, 정말 무섭습니다. 사실 금요일장에도 제가 금요일 그 녹화분에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근데 우려했던 대로 꼬라박아 버렸습니다.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그냥 꼬라박아 버렸습니다. 지금 장대 음봉 차트적으로 봤을 때 정말 긴 음봉으로 나왔기 때문에 코스닥은 좀 많이 조심하세요. 코스피보다 좀 더 조심하세요. 코스피는 그래도 수급이 조금 받쳐주고 거래량이 좀 받쳐줄 수도 있겠지만은 코스닥은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이 정도 봉이면 지금 최근 저점이 617포인트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거 무너지고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너지고요.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 더 조심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대응법은 제가 오늘 뒤에 확실하게 간단하게 제 노하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선에서 일단 간단 시황 정리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이러한 하락장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동안 주식을 하면서 느꼈던 그리고 보고 듣고 느꼈던 간단한 최소한의 기본 팁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뭐 코스피, 코스닥 차트는 앞에 보여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 우리나라 시장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기에 굳이 지금은 차트를 보여드리지 않고 딱 그 팁에 대해서만 한 3가지 정도 추려지더라고요. 제 나름 정리를 해봤는데 요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현재 이런 하락장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맞이했을 때 참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심리적으로 이거를 하락을 매도를 해야 될지 하락하다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그 매수가 정도만 오면 솔직히 말해서 뭐 매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거든요. 참 대응하기 힘들어요. 심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 이런 하락장에는 하락 초반에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하락 초반 맥점이다 지점이다라는 뭐 여러 전문가들이라든지 본인의 차트를 보는 눈이 있으시다면 그런 맥점이 보였었을 때 시작점이 보였을 때 그때 바로 매도를 해야 됩니다. 종목 계좌 내에 있는 모든 종목을 정리를 해가지고 시장 지수가 하락을 하는 것을 지켜본 후에 시장 지수가
어느 정도 밑꼬리를 다는 양봉이라든지 양봉이 형성되어지는 그런 반등 구간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즉 이게 뭐냐 하면 계좌 내에 종목이 계속 있을 경우에 사실 시장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대부분의 8, 90% 이상의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수 자체가 모든 최소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증권 시장에 상대되어 있는 주식이 2,000 종목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종목의 하락률이 다 반영되어서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이 대응을 한다 해도 힘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네, 힘듭니다. 진짜 힘들기 때문에 재투자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요. 이런 하락장에 재투자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시장 지수가 하락하는 맥점이 보일 때는 반드시 계좌 내의 종목을 다 정리한 후에 예수금을 확보해서 시장 지수가 반등할 때 재투자 기회를 얻기 위해서 예수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락장에도 움직이는 종목은 반드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나미는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신성통상도 어느 정도 시세를 많이 줬습니다. 자, 그러면 뭘까요? 네,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하락장에도 한마디로 움직이는 종목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방송에서나 이렇게 전문가분들 말씀하신 그걸 개별주 매매라고 하는데 이 개별주 매매가 어떻게 보면 제가 유튜브 채널에 어떤 문구 항상 사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장의 종목을 읽자. 네. 그거 하고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네. 저도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 종합지수가 사실 결론적으로는 전체 그림은 지금까지 계속 하락해 오고 있거든요. 지금 몇 년 동안 해가지고. 그러면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아무리 재무가 좋고 뭐 기업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시장이 하기 때문에 못 버팁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기업이 좋고 재무가 좋다 하더라도 전체 시장이 빠지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뭐 시장의 종목을 읽자라는 문구를 만들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 그 속에서 주식 시장 속에서요 움직이는 종목을 어느 정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순환매식으로 계속 움직이거든요. 이슈가 있으면요. 그래서 제가 뭐 시장의 종목을 읽자라는 문구를 생각해내게 됐고 그리고 꼭 그 문구를 제 채널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즉 증권 TV에서도 이제 전문가들이 다른 전문가분들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 개별주 매매 이런 부분 많이 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주식가가 시장 지수가 많이 빠져오면서 뭐 예를 들면 남북 경협주 관련주라든지 네, 뭐 수소차라든지 거의 개별주 위주로 테마주 성격도 있으면서 개별주들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2번을 어느 정도 하려면 어떻게 보면 추세 매매, 그러니까 추격 매수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차트를 어느 정도 참고를 한다면 그런 하락장이 움직였던 종목을 막연하게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기업 내용이라든지 차트를 토대로 네, 왜냐하면 순환 매식으로 항상 종목은 움직이기 때문에 토대로 매매를 하면 이런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을 높여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네, 이런 하락장에 대응하기 위한 마지막 팁인데요. 자, ETF 종목 중에
평균 거래량이 있는 인버스 종목을 매수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인버스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면요, 그 종목 검색에서 ETF를 전 종목 눌러도 되지만요, 인버스를 검색하게 되면 많은 종목이 있어요. 인버스라는 것은, 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인버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레버리지는 보통 이제 시장 지수나 이렇게 지수나 예를 들면 원유라든지 이런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쉽게 설명드리면,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같이 올라가는 게 레버리지고요. ETF 종목 중에 시장 종목은 내려가는데 반대로 인버스는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인버스 종목은 시장이 하락하잖아요. 인버스는 올라가요. 역으로. 무슨 말씀드린지 아시죠?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 레버리지는, 자, 시장 지수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지만 시장 지수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집니다. 인버스는 시장 지수가 올라가면 인버스 종목은 내려가고요. 시장 지수가 내려가면 인버스는 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자, 이런 하락장에, 지금 이런 우리나라 하락장에 포인트만 잘 잡으면, 하락장에 포인트만 잘 잡으면, 한마디로 이제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손실만 보면서 아무 대응하지 않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맥점만 잘 잡았을 때, 않고 있다가, 이런, 예를 들면 하락할 때 이 맥점만 잘 잡으면 오히려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힘들어요. 왜 힘드냐 하면, 제가 여기 부연 설명으로 적어놨지만,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인버스 종목은 또 하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차트를 봤을 때 맥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왜냐? 시장 반등이 나왔을 때 인버스 종목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전체 차트의 그림을 잘 보셔야지만 이런 인버스 종목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레버리지 인버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앞에 설명드렸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거는 인버스나 이런 레버리지를 매매를 할 때요. 자, 장이 안 좋으니까 지금 인버스 종목을 이렇게 한번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앞에는 레버리지와 인버스에 대한 약간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인버스 종목 중에서도 반드시 평균 거래량이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세요. 레버리지라든지 인버스라든지 보게 되면 예를 들면 호가창이 얕다라든지 아니면 거래량이 너무 없다든지 그런 종목은 좀 별로 제가 봤을 땐 선호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레버리지 ETF 쪽에서 검색하는 데서 레버리지 인버스 이렇게 검색하면 여러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이렇게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다면 이런 쪽으로도 인버스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거래량을 하시면서 만약에 정말 시장이 계속 안 좋아진다면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말 맥점은 잘 잡아서 이 부분은 매매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미국 주식시장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이 사실 그렇게 지금 좋지가 않아요. 미국 주식시장에 비해서.
참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참 시장이 중요한 건데, 시장이 중요한 건데 참 전체 시장이 좋지 않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참 주가는 참 항상 선행된 6개월 정도 선행되는 선행 지표라고 뭐 하지 않습니까? 자, 일단은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이런 하락장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기본 팁 3가지 종목 말씀드렸고요. 이런 장에 정말 저도 정말 여러분들께 정말 대응 잘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종목을 읽자 전업 트레이더 유디였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